네, 네네, 사용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는 김대광입니다. 예, 그 안순화 강사님이 너무 잘하시고 너무 감동을 주네요. 어, 저는 오늘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살고 있고요. 저는 항공 종사자로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해왔습니다. 헬기 헤리콥터 조종사로서 32년, 그리고 8년은 드론 교관과 드론 실기 평가관으로 이렇게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감회가 새롭고요. 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목차는 드론의 정의 및 종류에서부터 드론 택배, 에어택시, 미래 발전상을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선구자다라고 해서 미래를 아주 예측하는데, 이분을 과목이 진행되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고 싶어요. 다빈치, 미국 다빈치 그 소장이라는 토마스 프레이입니다. 이 분은 세계가 주목하고 구글이 선정한 최고 미래학자시고요.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고 교수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자주 왔어요. 와가지고 KBS에서도 강의도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 그 저서 미래와의 대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느끼는 핵심 두 가지는 2030년이 되면 지구의 일자리 20만 개가 없어져 버린다. 또한 국공립대학 절반 이상이 폐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답은 제가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여기에도 답이 있죠. 미래는 드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가려 있네요. 3D 프린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산업, 블록체인. 이 분야가 직업세계 미래의 큰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 이게 예상된다. 그러면서 드론에 대해서는 192가지의 그 분야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다음 장이에요. 그 토마스 프레이 미러 직업의 밝은 그 직장이라면은 드론 분류 전문가라든가 드론 조종 인증 전문가라든가 쭉 보면은 드론 설계자, 엔지니어링은 이 분야는 꾸준히 발전되는 그런 분야가 된다. 오늘 이렇게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 드론은 뭐 현장의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와스 드론, 드론이란 무엇이냐는 얘기죠. 드론의 용어의 어원은 보면은 벌이 수벌입니다. 날개짓을 할 때, 나를 때 그 웅웅거리며 저음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드론이라는 용어의 어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드론이 발전을 합니다. 조종사 없이 무선으로 원격 조종으로 조종을 하는데 비행하면서 임무를 반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율 비행하는 게 드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100점이죠. 그 다음에 드론은 무인기죠. 근데 비행체 드론만 무인기가 아니고요.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잠수정, 그 다음에 무인 비행기, 무인 수상정, 이게 호버크루부터 뭐 공기부양정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다 무인기라는 거예요. 사람 없이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드론만의 장점, 비행체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점이 무엇일까? 드론이 원래 발전하고 개발이 됐던 것은 군대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드론으로 임무 수행 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니까 조종사의 인명피해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우리 산업 그 드론용은요,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헬기 조종사였으니까 그 계통은 잘 압니다만은, 사진 전문가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헬기를 빌리는데 그 임대료가 시간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드론을 내가 날릴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량만 가지고 있다라면
20만 원도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산간 배달을 하는데 30분이 걸렸는데 드러나니까 그 절반도 안 되는 8분이 걸리더라. 경제적인 가치,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다빈치 소장 192가지라는데 제가 얼른 세어봐도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모아왔는데 인원을 수송하는 드론, 화물을 날리는 운송 드론,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을 받으면서 오래 날릴 수 있는 드론, 통신용 드론. 이 통신용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걸 띄우면서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드론이죠. 일본 농업용 드론, 의학용 드론, 그 다음에 로봇이 웨이터로서 그 고객에게 주문한 그 식사를 커피를 날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기상 관측용 드론, 그 다음에 해상 석유 시설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드론으로 순찰해서 상태에 누가 빼먹는 사람이 없는가, 누출되는 없는가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요. 부교나 그 철교를 개설하거나 또는 무너졌거나 그러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상황을 채취했을 때 상황실에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흘러 들어갈 수, 바로 그 드론 현장을 상황을 상황실에서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드론 택배나 에어 택시가 우리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드론 택배하면은 그 세계 전자상거래 1등 기업 아마존이죠. 그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도입을 해가지고 물류를 드론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펠러 뭐 이렇게 쭉 해서 드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아마존에서 도입이 되는 프로펠러는 6개, 그러니까 4개가 코드, 6개가 저 헥사, 그 다음에 8개는 우리가 저 옥타라고 그러죠. 옥타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을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드론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게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잠깐 이 그림을 밑에 하단에 지금 나와 있죠. 아마존의 드론 택배 배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주문을 합니다. 고객이요. 아마 지금 저 아마존의 저 고객이 보니까는 3억 명이 되고요. 그 이용하는 골수분자들이 44,000명이 되더구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드론의 그 화물량은 2.3kg를 넘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반경 16km의 30분 거리에 그 물품을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배달을 해주겠다. 이래야만이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아마존 회장의 그 아이디어고 마음가짐이거든요. 자, 첫째 주문을 한다. 둘째 물류센터에서 박스로 포장을 한다. 드론 옥타가 박스를 잡고 이륙한다. 입력된 그 목적지로 비행한다. 기다리고 있는 고객에게 30분 내로 배송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 쿠팡도 다음날에 새벽에 도착해 있는 거 보면 사람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1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3일, 4일, 일주일 걸렸던 게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또 이 드론 택배가 내년도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 그 현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었을 때 30분 만에 온다면 거의 뭐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드론 택배에 가장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기관으로는 국토정보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하에. 그게 상당히 지금 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시에서 해상 80km를 최근에 2년 가까이 됐군요. 2년이 다 돼가는데 거기서 시험 가동을 했는데요. 의약품 600kg를 싣고 옹진군에 있는 섬에
비행을 했는데 4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이 비행을 했는데 이상 없이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드론은 어떤 드론이었냐면 활주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정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 기종에다가 이 고정익의 이 장점을 결합시켜 가지고 활주로 없이 즉석에서 이륙해 가지고 이 고도가 취하게 되는 고정익으로 달려가는 이게 이제 틸티로터 수직 이착륙하는 VTOL이라고 그러죠. VTOL. 이게 지금 상당히 앞으로 우리 눈에 이렇게 이제 띌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간에서는 특히 CJ 대한통, 롯데의 택배, GS 쪽도 가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택배는 내년과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드론 택배를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음에, 이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바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는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어택시라는 거 있죠? 에어택시. 예. 여러분들 지상의 육로에 고속도로에 이게 택시가 다니는 것은 길 따라서 가는 거지만은 이 쇳덩이 물체가 떠가지고 공중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커다란 어떤 변화 아니겠습니까? 드론이라는 건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 역시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소개된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에 사람이 올라탑니다. 모바일 앱을 연 후 지도상 목적지를 터치하고 이륙과 착륙 명령만 내리면 끝. 이후에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습니다. 운전대나 스위치, 버튼도 없이 드론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면허도 필요 없습니다. 중국 드론 회사인 이항이 선보인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입니다. CES 2016에서 공개한 이 드론은 2시간 충전으로 최대 100kg까지 싣고 23분가량 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0에서 500m 고도에서 운행하고 최고 높이는 3,500m, 최고 속력은 시속 100km입니다. 프로펠러를 접으면 일반 자동차 한 대 크기로 가격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안전 관련 우려에 대해 제조사 측은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When we went from horse and carriage to having vehicle, people ask the same question: Do you really trust a vehicle taking you from place A to place B? 하지만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25년도에 제주도 제주자치도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제주자치도에서는 관광 드론을 띄우겠다. 한국 하나 시스템에서는 드론을 제작해달라. 공항공사에서는 수직 이착륙과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달라. SK통신한테는 통신망을 구축해달라. 이걸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여기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발표를 듣는 분 중에서 아마 제주에 가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야 드론 택시 타고 한번 제주 전체 한번 돌아보는 게 원이야. 이게 아마 또 버킷리스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간 제한 때문에 질문을 듣지 못하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